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집중적으로 장 마감 때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도 가능하니까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020.15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11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2020선 사수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자, 코스피는 2029가 오늘 장중의 고점이고요. 저점은 장 초반에 찍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딱 2020선 공방 벌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1시경부터 지수가 거의 개걸음 장세죠.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들 횡보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오늘도 사줍니다.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좀 매수에 가담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오늘도 1,669억 원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개인 기관 팔고 기관 중에선 연계금만 사는데 연계금의 매수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433억 원 현재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2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0.8% 빠지는데 630선 지금 이탈이 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도 2,000은 찍었는데 코스피 1940선에서 움직이던 게 2,000 찍은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550, 560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63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등락폭으로 보면은 빠질 때도 많이 빠졌지만 올라온 부분도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 욕구도 컸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도를 하지 않으면 출금 자체가 수요일 이후에 되지가 않습니다. 수요일 이후에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면서 변동성을 봐야 되는 것 같은 시장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34부터 626까지 빠졌고요. 현재 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많이 사네요. 1,357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강하게 조정 나옵니다. 1,189원대까지 1,190원도 장중에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에서 파란불 전환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 그래서 힘입어서 좀 강세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이게 살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내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침체에 있었던 조선 업종이죠. 이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발주 시장에서 4개월째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대우 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어떻게 등락폭이 큰 종목들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FNF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에서 브랜드 인지도 성장의 분석이 나와서 상승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오늘 강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면서 볼만한 종목 있다면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디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죠. 그전엔 단순 임플란트 업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커지면서 이 디오의 주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존 시술법 대비해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확도 향상과 또 보급 확대가 계속되면서 이 시장은 점점 괴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디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데, 우선 디오 나비를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었죠. 1000건 이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미국 대형 병원 체인에 5곳의 디오나비가 공급 계약을 하면서 2020년까지는 30에서 최대 40곳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대정화에 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디오에 대한 해외 쪽에서 매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4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디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상담까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종목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짝 박 의원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장 초반에 오르는 듯 하더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네.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0월 달에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 대응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9 라인이 코스피의 저항 라인이고 큰 폭으로 봤을 때 최근 하락폭의 50%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은 2049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2019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대로 좀 기간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현재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고 아직까지도 실적이 없이 상당히 고평가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IT 쪽에서 엄청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 강력하게 실적으로 상승력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다소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못 가는 형국인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고 이미 고평가권에 올라간 통신장비 주들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크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이 만약에 627선을 이대로 무너뜨리면서 내려갈 경우 또 기간 조정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고 이미 경제 지표상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수입 수출 지표가 나타났는데 수출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고 또 얼마 전에 미국 실업률 지표 중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과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또 한 번의 침체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고, 이 우려스러움은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0날에는 중국 8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부정적으로 발표가 날 경우 증시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뭐 쭉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추석 연휴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딱 들어서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예상치보다 크게 좋게 발표가 난다면 추석이 지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월요일 딱 시작됐는데 이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부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조금 리스크 대응을 일정 부분 해놓고 뭐 현금도 조금 확보해놓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매수가 기준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저평가 종목을 평단을 낮춰가면서 모아갈 준비, 이런 준비들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하나하나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 드린 종목 중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한국 프렌즈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1,700원, 1,500원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격 조율해가면서 모아가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 테마에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홀딩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AS였던 거죠, 방금 전에? 네네. 언급드릴 종목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네. 성창 오토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번 언급드리지만, 저평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슈로 나중에 엮이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종목이 지금 당장 안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종목들을 잘 평단을 만들어 모아가신다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저렇게 알아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성창 오토텍은 물론 이제 성창 오토텍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386억의 시가총액이 601억인 자동차 부품주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이유가 최근 이제 수소차 관련 테마가 엮이고 있죠.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수소차 충전소가 조만간 1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개소가 되는데, 그때 또 수소차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좀 보면은 이 성창 오토텍이 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8월 28일 강력하게 터졌던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 오늘 9월 9일 터졌던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이제 우상향 매제평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정 부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창 오토텍이 일정 부분 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8,400원 정도에 좀 내려오면은 공략해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시세가 좀 종가 기준으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력을 좀 많이 열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8,000원 정도에 기다렸다가 1차적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7,400원 정도의 2차적 접근을 하면서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장 리스크 또는 개별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더라도 현재 이 매집 거래량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시세를 다시금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1차 매수하고 7,400원 정도의 2차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혹여 이 종목이 못 날아가더라도 최소한 등락 시세로 인한
평단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준다. 그래서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대본상에는 손절 라인을 7,800원 정도 적어드렸는데 손절 라인을 7,000원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현재 매수 라인을 1차적으로 8,000원, 2차적으로 7,400원 잡고 평단 만들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잘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내지는 이번에 한 대략 한 60선 정도 자리 8,800원 내지는 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잘 노려보시고 성창오토텍이 일단 수소 관련 섹터랑 엮여있는 이유가 일단 수소차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엮여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뭐 에어컨 필터 내지는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움직이는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일단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세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매집력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슈가 갑자기 생기면서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한국 프렌즈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단조 이쪽 섹터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가 1,073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41억입니다. 엄청난 저평가죠. 그래서 세력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갖고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평단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흑자를 잘 내고 있죠. 근데 원래 이쪽 금속 단조 쪽이 마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크게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알짜 회사고 탄탄한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방산 테마주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슈로 지금 현재 인식하지 못하는 이슈로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여러분들이 1,380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좋다. 그래야 안전하다. 혹여 시장 리스크가 강력하게 나와서 시장 폭락이 나오더라도 평단을 1,380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본전 이상 수익권으로 회복이 가능하니 꼭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시하시고 평균 조율, 평균 가격 조율, 시일을 두고 분할 매수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순자산 가치가 지금 아직 바뀌었네요. 2,244억입니다. 2,244억이고 상당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좋아요.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푸드 업체인데 자, 이 회사도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2,244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07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딱 바라보기에는 뭐만 보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인한 뭐 수혜주? 요 정도밖에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슈로 생각할 만한 것은. 근데 막상 딱 갈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평균 가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을 5,200원대 이하로 떨어뜨리면 좋습니다. 5,200원대 이하로. 그래서 이건 뭐 5,200원대 이하로 평단 떨어뜨리면 좋다고 했으니까 그냥 5,200원대 몰빵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베팅은 안 되고 일단은 한번 딱 베팅을 해놓고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극단적인 하락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처럼 뭐 4,900원이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살짝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주면서 평단을 한번 딱 끌어내려 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입니까? 이미 상당히 극단적으로 평균 가격이 주가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거기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 더 빠져주면은 올라갈 때는 또 금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단 조율을 잘 만들어 가시면 지금 일단 거래량상 봤을 때 바닥 거래량에서 8월 14일과 8월 16일 거래량에서 지금 강력하게 좀 가격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바닥 매집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을 잘 확보해 놓으면 때가 됐을 때 좀 급등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 모아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좀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가람 위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번에 있었던 태풍과도 좀 관련 있는 종목이기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GNC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왜 태풍과도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 발전소, 그러니까 비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도시바에서도 정전 사태가 있었었고 또 최근에 지난주 같은 주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홍대 쪽에 서교동에서도 정전 사태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사태를 봤을 때도 비상발전기는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또 포인트로서 잡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439억 원으로 4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약 34억 원으로 156%가 연계 기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또 비상발전기 쪽으로는 앞으로 더 수주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와 또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글과 MS, 또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IDC를 굉장히 많이 좀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달에만 보더라도 KT가 용산의 IDC 188억 원을 수주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 외에도 900억 원 이상의 이제 전년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이 IDC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자회사에 또 GN온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130억 원으로 연결 기준 5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연결 기준으로 570%나 증가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자회사가 성량리 재개발 지역에서 지열 시스템 시공을 또 따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내년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슈퍼 스펙과 합병을 이뤄서 이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GNC 에너지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또한 굉장히 좋게 흐르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난번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타났었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바로 또 회복을 해줬고 그동안 저항대로 여겨지고 있었던 4,500원 라인을 오늘도 돌파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120선에 4,720원 라인이 있는데 이 정도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또 큰 상승력도 보여줄 것으로도 나타나주고 있고 이번에 태풍을 겪으면서 이제 정전도 많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큰 이슈를 받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 손절가는
4,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더구전자가 되겠습니다. 더구전자는 CCM이라고 해서 소형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장착이 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과 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이 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인 스티프너하고 브라켓 등이 있고요. 또 초기에는 이제 TV와 같은 대형 프레스 부품에 주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차량용 소형 부품으로 사업에 대한 영역을 굉장히 좀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 모바일 카메라 모듈 부품 쪽에서 특히 북미 지역의 주요 고객사 안에서의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미국 관련 북미 지역에서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 고객사의 신제품이다. 애플을 말씀드린 건데 이쪽 애플 쪽에서의 신제품에 대한 흥행이 좀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트리플 카메라 채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또 물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자동차 쪽을 살펴본다면 자동차의 ABS 모터와 EPS 모터형 부품의 제조와 조립을 위해서 멕시코와 폴란드에 또 현지 법인을 또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외국 진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쪽 해당 부품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부에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으로 또 제품은 또 다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게 단타성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5%대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게 나타냈었는데, 또 한 차례 또 하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또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잘 확인이 된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의 캔들의 모습은 결국은 횡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갔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차익 매물보다는 떨어졌을 때의 저가에 사기 위한 매물이 또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하락으로의 진행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이평선들만 보더라도 장기 이평선을 중기와 단기선들이 골든코러스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6,000원을 조금 넘어가는 6,230원, 손절가는 4,9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I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PNT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PNT와 같은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PNT로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와 좀 다른 같은 업종 내에 있지만 조금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CIS는 일단은 2차 전지 극판이죠. 양극판과 음극판을 생산하는 필수 설비가 있습니다. 전국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쪽에서는 또 일본 업체가 좀 고가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2차 전지 극판의 제조 설비에 대해서 국산화에 또 성공을 한 기업이 되겠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코터하고 캘린더, 슬리터, 페이퍼 라미네이터 등이 또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완성차들의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양산 계획이 상당히 많이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외 2차 전지 제조사들의 투자 계획도 빨라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러한 이슈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중국에서도 한 가지 이슈가 나타났던 점도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생산 설비에 따른 증설로 따라서
또 CAIS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현재 2,100억 원에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35억 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나타난 매출액만 보더라도 상당히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이게 좀 PMT하고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요 CIS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스웨덴 노스부터 140억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PM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이러한 이슈로 해서 전기차가 이제 PMT는 중국발 수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올라갔는데 CIS 같은 경우는 중국발보다는 유럽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쪽 친환경 정책이 실제로 크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에 따른 수지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 이 CIS가 되겠고 실제로 국내 2차 전지 3사의 증설이 또 국면이 또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노스보트 신규 수주를 통한 유럽 진출 이러한 부분 투자 요인이 되겠는데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이 스웨덴 노스볼트와 합작사를 설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나라는 좀 이제 좀 악재가 아니냐라고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실제로 폭스바겐과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의 의견이 주고받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웨덴 노스보트와 합작사 설립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좀 제외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와 따른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이 노스볼트 쪽에 수주를 잡고 있는 CI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CIS는 또 일본과도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더욱더 앞으로 유럽에서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럽에서의 수혜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2,600원대에서의 굉장히 좋은 지지력을 보여줬고 장중에는 3% 이상 올라갔었던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소형주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CI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CIS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한 차례 상승력이 펼쳐진다 하게 되면 또 강하게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00원, 손절가는 2,4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씩 총 6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랜이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요? 그래도 네. 웃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 아니, 올라갔으니까요. 네, 예. 뭐 이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현재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네. 미세먼지가 좀 불어와야 되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너무 깨끗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4,940원 기점으로 리스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40원 깨지면 버렸다가 다시 재접근 전략 구축하시고 4,940원 깨지지 않으면 조금 홀딩 하셔도 됩니다. 홀딩 하시면 뭐 5,420원 정도까지만 짧게 노리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플랜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괜찮아요? 성창 오토텍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10% 갔는데 괜찮아요? 네. 이게 좀 우상향 매집형 패턴이라서 이대로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확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정력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 시세를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은 시세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눌렸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때도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지니까 눌렸다가 시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거래량도 좀 눌렸다 갈 거예요. 눌렸다 가니까 8,000원에 1차 접근 한번 살짝 해보고 눌리면 7,400원에 2차 접근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그래서 좀 낮춰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대략 7,150원 정도까지 일단 손절 라인 낮춰드리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전기차 인버터를 공급하면서 전기차 이슈 테마에도 엮여 있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 테마에도 엮여 있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보편적 저평가는 아니에요. 순자산 가치가 386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596억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 가치 이상은 부각받고 있지만, 이 종목이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급등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창 오토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어요? 더구전자도 역시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나면 바로바로 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구전자 역시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5%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애플 신모델에서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카메라 쪽으로는 앞으로 좀 사이클이 한번 돌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단타적인 모습에서 차익 실현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석 이후까지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6,23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CI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만은 CIS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폭스바겐과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 이미 CIS가 스웨덴 노스볼트에 수주가 들어간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합작사에까지 수주 물량을 따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안정적인 또 거래처를 확보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또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석 이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CIS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또 바로 이어가 볼 텐데, 특징이 참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일단은 앵커님 말씀대로 정치 테마가 좀 강세를 지금은 보이고 사실 있는, 지금 예. 실검으로 하자면 정치 테마주를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해주셔야 돼서 오늘 준비한 부분 이전에 정치 네. 테마를 그래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치 테마요? 예,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좀 이데아가 다양하게. 지금 반기문 예. 전 유엔 사무총장 예. 테마주인데 급등 나오고, 네. 써니전자가 지금 27% 그렇죠. 26%. 거래량이 1340% 떠요 지금. 한창 산업도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고 예, 있고요. 이게 황교안 예, 대표 관련주죠. 예. 그래서 이퓨처도 나타나고 있고, 예. 지금 너무 다양하게 안랩도 지금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에 좀 일정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도 살짝 좀 조정 기미도 일정 부분 그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하신다면 최소한 내일 정도 시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시끌시끌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일단 뭐 증시만 봐도 그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검색창은 더 난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뭐 차치하도록 하고, 오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신 특징주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안 되는 그런 주식이기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특징주입니다.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작부터 그냥 점 상한가 간 종목인데 투비소프트입니다. 투비소프트.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마이 플랫폼, X 플랫폼, 넥사크로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핀테크 사업 쪽에서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대규모 적자예요. 대규모 적자고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도 높게 형성돼 있어요. 대규모 적자에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예요. 파트너사. 이 투비소프트가 직접 투자를 유치받은 게 아니고 파트너사, 미국 파트너사 루시드 웍스가 1억 달러, 대략 한 1,21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투비소프트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하락력 대비 일정 부분 물량을 털어내려고 이번 이슈를 이용해서 급등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투비소프트를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상승력 안에 좀 빠져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락력으로 인해서 너무 강력한 하락력으로 인해서 물량을 털려고 이슈를 이용해 좀 급등을 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 급등력이 3,200원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 나와도 3,540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그냥 떠서 시작해버리면 3,8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늠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진짜 잘 나오면 4,1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물려있는 분들이 본전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시세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좀 여기서는 이제 OTT 관련 종목이기도 하면서 미디어 관련주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이 아스날 연대기가 파트 3가 현재 반영 중에 있는데 매니아층에 대한 시청자 확보 이러한 부분에 좀 이슈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울리도 함께 넷플릭스에 좀 판매가 된 부분도 있고 호텔 델루나도 또 해외 판권에 대한 판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같이 좀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굉장히 오랜만에 A스토리하고 CJENM과 같이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약 8%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 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한 5일선 정도를 기다렸다가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지금 40%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왔네요, 저점 대비. 자, 이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6792번님의 솔브레인 종목이고요. 72,000원 매수가 비중은 20%.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애국 테마주로 예전에 묶이기 전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예, 솔브레인 상당히 좀 우량한 회사입니다. 지금 그렇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매년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외형적 그리고 실적적 측면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 순자산 가치가 7,9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아직 2배도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면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위에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침체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월봉 모습이거든요. 월봉 모습인데 지난 등락을 보면은 크게 등락이 크지 않았어요. 언제나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금융위기까지 견뎌내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45,000원대는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만약에 뭐 코스피가 뭐 500포인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솔브레인은 45,000원대를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적 성장력을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이 솔브레인 매수가가 72,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 평단이 한 5만 원대였으면 이거는 뭐 시장의 흐름 전혀 무관하게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 매수자님들은 68,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조금 일정 부분 신경을 쓰시면서 상승력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대로 상승력이 만약에 조금 다시 또 이어진다면 이 73,000원 정도 부근에 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 횡보권이에요. 고가 횡보권. 어디 가격이냐면 68,000원에서 73,000, 이 600원 사이에 고가 횡보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68,000원을 이탈시킨다면 조정력이 한 대략 한 5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깨지지 않고 이대로 올라가고 73,000원을 돌파한다면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시장도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솔브레인은 우리 시장이 상승이 나와줘야 가는 종목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이 상승이 못 나오면 갈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시장 국면에서.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83,000원 정도를 그냥 넘어서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68,000원 손절 라인 잡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짧게 잡아드리면 7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00원. 그래서 7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고 만약에 71,000원을 이탈시킨다 하면은 잠깐 조금 비중을 축소하던가 손절을 했다가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이 솔브레인도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접근 전략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미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 현재 시장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긍정적인 솔브레인도 일정 부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가격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부산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5127번님께서 108,500원의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90%.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부산 산업이 올라갔었던 날들을 보게 되면은 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북한한테 협상에 나와라라고 할 정도로 협상을 좀 빨리 할 줄 알았던 북한과 미국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산업을 108,500원의 비중 90%나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은 김정은과 어떠한 내막을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비중을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비중 90%는 이러한 종목에다가는 좀 실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북한 관련 종목들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좀 실망을 했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매수가 오게 되면은 비중 반을 일단 더 내시고 목표가를 사실 좀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적인 모습에서의 목표가를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 걸릴 수 있는 자리들은 뭐 12만 5천원짜리, 12만 3천원과 12만 5천원짜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저항대로서 차익 매물과 또 물려있던 사람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많이 하자라고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원대는 좀 깨지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 원이 깨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보면서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해 보시고 올라갈 경우에는 12만 원 이상부터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예상체결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2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5% 상승이고요. 상승 국면은 뭐 계속 유지를 하는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2020선 공방 계속 벌입니다. 2019.88, 8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마감때까지 과연 2020선을 지켜줄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 뭐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9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오경까지 해서 2020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2020선을 두고 지금 지속적인 공방인데 그래프 보시면 참 이 모습만 보면 재미없습니다. 개걸음 장세라고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횡보하는 장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전히 외국인만 사줍니다. 1,934억 원의 순매수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뭐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일단 상승장에 접어들면 팔고 있는 모습들. 2,000선이 넘어가면서 개인이 상승장에서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00선 아래에선 개인들은 꾸준하게 뭐 사고 팔고 하지만 계속해서 뭐 매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예전 패턴대로 돌아왔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었네요. 513억 원. 연기금이 481억 원 여전히 순매수하고 금융투자 투시는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현대차 제외하면 모두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지금 뭐 낙폭을 많이 축소했네요. 전 시간대보다 1,000원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1.19%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역시 3%대의 상승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네이버 역시 뭐 4,000원 상승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큰 변동 없이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셀트리온 신한지주 올라가고요. LG화학 여전히 하락, 그리고 LG생활건강 역시 상승해서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26.09포인트. 일단 코스닥 627포인트가 살짝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625포인트대에서 동시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1% 안팎의 하락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좀 커졌는데 흐름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뭐 장중에 상승 출발해서 상승권역에서 상승폭도 꽤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빠져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625포인트 장중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확실한 오늘 장중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483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연기금이 사지만 뭐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늘도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도 한 100억 원대씩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현재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사는 물량이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테마, 그리고 뭐 지금 황교안 대표의 테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테마, 전부 다 지금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KMW 빠집니다. 특히나 KMW가 목요일 하락, 금요일 상승, 그리고 오늘 또 급락입니다. 7만 원대 지금 지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때문에 많이 주가가 같이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이 올라오네요. 펄어비스도 상승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메디톡스 상승, 휴젤 빠집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상승 하락은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HLB, SK모트리얼즈도 소폭씩 빠집니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지환 멘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상승부터 하락까지 섹터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의 주체가 수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이 지금 확연히 갈리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은 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 초반에는 코스닥 관련된 프로그램 물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이 선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지수가 지금 일정 부분 올라오면서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보시면 코스피 시장 상승은 프로그램에서 차익, 비차익 모두 양쪽 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흐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선발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차익, 비차익에서 매물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코스피, 코스닥 등락이 갈리는 모습, 시장의 현재 주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더 관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한 부분, 하락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외부적인 글로벌하게 들어오는 압박은 현재 많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내부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죠.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 쪽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의 금리 인하론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과연 이제 이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0.25bp 인하 이후에 차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뉘앙스를 띈다면 시장에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악재는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먼저 보시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 소비 심리 지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부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했다. 약 50년 만이죠. 60년대 통계 이후에 처음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고요. 미국은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49.9를 기록했는데, 자, 이 수치는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직후에 나왔던 2009년도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약 10년 만에 50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주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6.2%대가 나왔는데 이 수치도 역시 27년 만에 최저치를 본다면 지금 한국, 미국, 중국 모두 공이 최근에 좀 발표되는 지표가 최근에 좀 발표되는 수치가 아주 한 10년, 20년 최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단기간에 경기를 하방으로 이끌거나 주식시장 하방으로 이끌지는 않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펀더멘탈의 기조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인 전략, 물론 단기 모멘텀에 의한 수익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승한 섹터, 하락 섹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섹터가 올라가고 어느 섹터가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랜만에 은행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보신다면은 운수창고 업종이죠. 오늘 글로비스가 사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금 운수창고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없다고 좀 봐야 될 부분이 대부분은 프로그램 물량에 의한 바스켓 거래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여전히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하락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2019.52포인트, 2020을 살짝 이탈하면서 0.5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꽤 커진 상황입니다. 0.85%나 빠지면서 625.78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환율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4번 90전이나 내리면서 1193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1190원도 장중에 이탈이 됐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 이제 이어갑니다.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주제 살펴보면 교육주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교육 관련 정책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는데 뭐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역시 연장선상을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교육부의 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이제 리스판스와 교육부의 리스판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지금쯤 한번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교육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상반기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가 5월 달부터 좀 시장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먼저 받기 시작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최대의 상당히 하락한 폭이 있지만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교육주를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역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결국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의 깊게 보는 것 결국 수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을 결국에는 좀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에 대한 비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에서 정시 비율이 수시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수시가 거의 한 80%에 육박하고 있고 정시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 비율을 지금 현재 30% 이상 끌어올리자라는 부분이 1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시 입학을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부분 반영하는 비율을 지금 현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수능 외에는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기본적인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든 정시든 모두 수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관련되어 있는 교육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육주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뛰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주에 접근할 때 교육 섹터, 교육 테마에 접근할 때는 다른 테마와 섹터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그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의 특징은 1등, 2등 외에 후발주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선택할 때 부모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비용과 선택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교육주에 대한 접근은 1등주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관심 가질 330 종목도 역시 관련된 종목인데 교육주는 결국 지금 현재 대통령 언급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바람이 분 이후에 분명히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쯤 교육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테마 섹터, 오늘 5G 섹터 테마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도주가 이미 반영돼서 올라간 이후에 후발주가 반영된 것과 동시에 한 사이클이 좀 끝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환매가 좀 빠른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도 5G 같은 주도주가 아니라면 테마의 생명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걸 테마로 접근해가지고 후발주로 따라가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이후에 조정받고 난 이후에 제도 개선과 함께 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비중이 지금 테마가 상당히 좀 난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교육주라고 하면 이제 온 오프라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뉠 수 있고요. 특히 이 오프라인 관련되어서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과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이 수능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먼저 떠버렸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반영은 수능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치의학, 법학 전문의학원 같은 메가스터디 MD 같은 종목들이 좀 먼저 뛰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교육주가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한 템포 제가 참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소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주 전체 오프라인 관련된 주가 덩달아 뛸 때 한 템포 참으시고요. 반드시 소능과 관련된 종목으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저퍼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PBR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아까 5월 달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저퍼, 저PBR 종목 찾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본 가치를 놓고 지금 접근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PER이나 PBR을 논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리는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과 업종 간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교육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 한 해, 올 초에 1월 달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던 교육주들이 5월 달에 접어들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대부분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한 4개월 이상 가파르게 좀 떨어지면서 PER이 10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저평가 공문에 들어왔는데요. PER이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치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익이 전혀 손상됨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주는 확실하게 이익 대비 PER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오늘 지금 한 1시경부터 2시경부터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부터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화천기계로 대두되는 정치 테마주는 일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후에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 좀 빨리 움직인다라는 많은 분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테마 중에서 가장 빨리 피고 가장 빨리 지는 종목이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여론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여론에 반하는 부분에 기대어서 정치적인 테마주가 꿈틀을 그리기 때문에 그 반대편 카운터 포지션에 서 있는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루 이틀 단발성으로 좀 보시고 정치 테마주는 가장 빨리 피고 가장 빨리 진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테마주가 하루 움직이면 특히나 이렇게 장 후반에 급등이 나오면 따라잡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다음날 시초가까지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할 점들 없습니까? 예, 역시 이제 정치 테마주는 선후발주가 없습니다. 네. 하루 상승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음날 양봉에서 바로 음봉으로 들어가는 부분 혹은 전날 양봉의 시가 이후 밑을 훼손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좀 손절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5G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그 전에 통신 장비 관련 업체들도 그 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기술에서 네트워크로 넘어와서 네트워크가 다시 중개기 업종으로 넘어오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그 과정이 대부분 업종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정치 테마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상승했다가 내일 꺼지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반드시 미리 선 진입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뒤늦게 오늘 장에 좀 따라잡는 건 자제를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잘 잡으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내일 오전에 양봉에서 일단 이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움직임이 가파르기 때문에 어느 테마보다도 가파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추매하신 분들이 아니면 후발주자분들께서는 조금 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